2016년 1월 24일 시행된 기출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겠습니다. 증기 트랩이 갖춰야 할 조건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자, 우리가 증기 트랩이라든지 그 다음에 보온재가 갖춰야 될 성능, 성질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확실하지 않은 애매모호한 것들은 전부 다 작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부피 비중 작아야 된다. 그렇죠? 저항, 무슨 마찰 저항이라든지 저항 같은 거 작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들. 열 전도율 작아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번에 마찰 저항이 클 것, 이거 분명히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나옵니다. 마찰 저항이 작아야 되죠. 동작이 확실할 것, 내시성, 내마모성이 있을 것, 응축수를 연속적으로 배출할 수 있을 것. 그래서 1번 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시겠습니다. 보일러의 수위 제어 검출 방식의 종류 중에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뭐냐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수위 제어를 검출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 검출 방식이 첫째 거기 보시면요, 프로트기식이 있습니다. 자, 프로트식은 뭐예요? 부자식입니다. 부자식은 뭐예요? 맥도널식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전극식이 있습니다. 또 열팽창식이 있습니다. 열팽창식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랬죠? 코프스식.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마그네틱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먼 건 뭐냐 그랬습니다. 그러면 1번 답이 되겠죠. 3번 중류의 첨가제 중에서 슬라지 생성 방지제 역할을 하는 것은 뭐냐 그랬습니다. 슬라지가 생성되는 걸 방지해 주는 것, 안정제가 되겠죠. 안정제가 바로 슬라지 생성 방지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회분 계질제는 회분의 융점을 높여가지고, 그렇죠? 융점을 높여가지고 고온 부식을 방지해 주는 것이다. 탈수제는 수분 제거해 주는 것이고, 그죠? 수분 분리해 주는 것이고요. 연소 촉진제는 완전 연소를 촉진하는 것이다. 그래서 답은 4번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4번 보일러의 상용 수위는 수면계의 반이라고 그랬죠. 2분의 1. 그러니까 3번 답이 되겠습니다. 수면계 2분의 1 위치가 되겠습니다. 5번 다음은 증기 보일러를 성능 시험하고 결과를 산출하였다. 보일러 효율은 어떻게 되겠냐? 이런 조건들이 쭉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일러 효율 계산할 때 보일러 효율은 GF 곱하기 뭐예요? HL분의 G가로 H2-H1이다. 그래서 연료 소비량이 거기 얼마냐면 373.9 노르말 루베 퍼 아워입니다. 373.9 곱하기 저희 발량이 얼마입니까? 1500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매 시간당 증기 발생량이 얼마예요? 5120. 그렇죠? 그 다음에 큰 엔탈피가 663.8, 급수 엔탈피가 12.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계산하면은 0.85가 나오더라. 85%요. 답은 4번 답이 되겠습니다. 6번 어떤 물질 500kg을 20도씨에서 50도씨로 올리는데 3000kcal 열량이 필요했다. 이 물질의 비열은 어떻게 되냐 그렇습니다. 비열 계산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렇죠? Q는 뭐라고요? GCDT입니다. 그래서 뭐 물질의 중량 구하라 그러면 G를 구하라 그러면 이게 너무 밑으로 내려가면 되고, 비열 구하라 그러니까 비열. C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G 델타 T 분의 Q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G가 얼마입니까? 500입니다. 자, 델타 T가 얼마입니까? 20에서 50이니까 30도 차이 나잖아요. 거기에 열량이 얼마입니까? 3000kg입니다. 그죠? 그렇게 계산하면은 비열이 얼마 나오냐? 0.2가 나옵니다. 자, 비열의 단위는 우리가 단위 중량당 1도씨 올리는데 어떠한 물질 1도씨, 1kg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잖아요. 여기서 킬로그램 빠지면 뭐라 그랬죠? 킬로칼로리 퍼 도씨 하면 뭐라 그랬죠? 열용량. 단위 꼭 조심하시고요. 2번 답이 되겠습니다. 7번 동작 유체의 상태 변화에서 에너지 이동이 없는 변화는 뭐냐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변화의 과정들 자체를 아주 쉬운데요. 쉬운데 단위 용어만 알면 되는데, 자, 우리가 변화가 첫째 뭐가 있습니까? 등적 변화가 있습니다. 등적 변화, 정적 변화는 뭐가 일정한 상태예요? 최적이 일정한 겁니다. 부피가 일정하다는 얘기죠. 그런 상태에서의 변화고, 등원 변화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의 변화입니다. 그죠? 요거 말만 따라하면 되잖아요. 등압 변화, 정압 변화는 뭐가 일정한 상태예요?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의 변화다. 단열 변화라고 하는 것은, 자, 단열이라고 하는 것은 차단됐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열이 차단됐다는 얘기죠. 단열 변화. 열이 차단됐다는 얘기는 에너지의 이동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출입이 서로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열이 차단돼. 열이 출입이 없는 겁니다. 열이 출입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에너지 이동이 없는 거죠. 결국 이게. 에너지 이동이 없는 것이니까 단열 변화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4번 답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보시겠습니다. 보일러 유류 연소 시에 가스 폭발이 일어나는 원인이 아는 것은 뭐냐? 1번 연소 도중에 실화되었을 때, 2번 프리퍼지 시간이 너무 길어졌을 때. 자, 프리퍼지 시간이 짧을 때는 역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프리퍼지 시간이 적절하지 못하고 너무 길 때는 안에가 막 차갑게 되겠죠. 그죠? 냉각이 되겠습니다. 연소실 냉각이 일어난다. 2번 틀렸고요. 소화 후에 연료가 흘러 들어갔을 때, 점화가 잘 안 되는데 계속급이었을 때. 9번 보일러의 연소 장치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스테이, 버너, 연도, 화격자. 우리가 스테이는 뭐라 그랬죠? 버팀제를 했습니다. 그죠? 보강제. 1번 답이 되겠습니다. 10번 보일러 1마력에 대한 표시로 옳은 것은 뭐냐? 전열 면적 10제곱미터, 상당 증발량 15.65kg, 전열 면적 8피트제곱, 상당 증발량 30.6. 그래서 보일러 1마력은 상당 증발량이 되겠죠? 15.65kg다. 2번 답이 되겠고요. 11번 보일러 드럼 없이 초인기 압력 이상에서 고압 증기를 발생시키는 보일러는 뭐냐? 드럼 없다. 그러니까 헤더와 수관으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관류 보일러가 되겠습니다. 보일러 중에서 가장 높은 초인기 압력의 증기를 얻을 수 있는 것 관류 보일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관류 보일러의 순환비는 얼마다? 1이다. 그렇죠? 발생한 증기량 자체가 전부 다 순환한다는 얘기입니다. 저장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발생 증기량 분의 순환 수량이 순환비죠. 그 1이라는 얘기는 서로 같다는 얘기입니다. 드럼이 없다는 얘기죠. 2번 답이 되겠습니다. 12번 과열증기에서 과열도란 뭐냐 그랬습니다. 우리가 포화증기를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온도만 상승시켜 준 겁니다. 따라서 과열증기가 포화증기보다 온도가 높죠. 과열증기 온도 마이너스 포화증기 온도가 과열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번 과열증기 온도와 포화증기 온도와의 차이다. 이게 바로 과열도가 되겠습니다. 13번 절탄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절탄기라고 해서 급수 예열기, 급수 가열기가 되겠습니다. 1번 연소형 공기를 예열한 장치다. 이거는 공기 예열기가 되겠죠. 2번 보일러의 급수를 예열한 장치다. 급수 예열기. 이게 바로 절탄기. 다른 말로 이코노마이저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3번 보일러용 연료를 예열한 장치다. 그렇죠. 4번 연소형 공기와 보일러 급수를 예열한 장치다. 2번 답이 되겠습니다. 4번에 14번
왕복동식 펌프가 아닌 것은 뭐냐? 플런저식, 피스톤식, 터빈 펌프, 다이아프램 펌프. 터빈 펌프하고 볼류트 펌프는 원심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안내 날개가 있는 것이 터빈 펌프고 없는 것이 볼류트 펌프입니다. 그래서 이 원심식 펌프는 가동하기 전에 반드시 뭘 채워준다? 물을 채워준다. 이걸 뭐라 그런다? 프라임이라 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밍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원심 펌프에 가동하기 전에 물을 채워주는 작업을 프라이밍이라고 하고, 또 다른 프라이밍은 전기가 솟구치는 것, 그죠? 비수 현상을 프라이밍이라 한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3번 답이 되어 있고요. 15번 수위 자동 제어 장치에서 수위와 전기유량을 동시에 검출하여 급수 밸브의 궤도가 조절되도록 한 제어 방식은 뭐냐 그렇습니다. 자, 수위하고 전기유량 몇 개 하는 거예요? 수위, 전기유량, 급수유량 그러면 3요소죠. 근데 급수유량이 빠졌습니다. 수위, 전기유량. 그럼 2요소가 되겠죠? 2번 답이 되겠습니다. 16번 세정식 집중장치 중에 하나인 회전식 집중장치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구조가 대체로 간단하고 조작이 쉽다. 2번 급수 배관을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으므로 설치 공간이 적게 든다. 3번 집진물을 회수할 때 탈수, 여과, 건조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다. 4번 비교적 큰 압력 손실을 견딜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전식이라는 것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전식 같은 경우는 일단 무슨 식이다? 습식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습식. 세정식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회전식 같은 경우는 첫째, 설치 면적이 작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부식성 가스에 부식성 가스에는 처리가 부족한 거죠. 그 다음에 구조가 간단합니다. 구조가 간단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압력 손실. 큰 압력 손실에 견딘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탈수하고 건조에 이런 과정을 수행하는 장치를 필요로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장치를.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뭐냐 그랬습니다. 구조가 대체로 간단하고 조작이 쉽다. 그렇죠? 급수 배관을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으므로 설치 공간이 적게 된다. 그래서 회전식 같은 경우는 이러한 그 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드시 설치가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습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2번 틀렸습니다. 3번 집진물을 회수할 때는 탈수, 요가 등의 건조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비교적 큰 압력 손실을 견딜 수 있다. 따라서 답은 2번 답이 되겠습니다. 17번 보일러 사용할 때 이상 저수의 원인이 아닌 것은 1번 전기 추출량이 과다한 경우, 2번 보일러의 연결부에서 누출이 되는 경우, 3번 급수장치가 증발 능력에 비해서 가수한 경우, 급수된 근의 급수량이 많은 경우. 4번 틀렸죠. 급수량이 뭐 적을 때 그렇겠죠. 그래서 4번 답이 되겠습니다. 18번 자동 제어 신호 전달 방식에서 공기압식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뭐냐? 전송시 시간 제한이 생긴다. 그 제일 큰 문제점이 그거죠. 1번 답이 되겠습니다. 배관이 용이하지 않고 보존이 어렵다. 신호 전달 거리가 유압식에 비해 길다. 온도 제어 등에 적합하고 화재이 많다. 자, 틀리는 얘기입니다. 1번 답이 되겠고요. 19번 자연 통풍 방식에서 통풍력이 증가되는 경우 아닌 것은, 자, 이거 굉장히 많이 했죠. 이제요. 다 외웠을 겁니다. 연돌의 높이가 낮은 경우, 연돌의 단면적이 큰 경우, 연도의 굴곡수가 적은 경우, 배기가스 온도가 높은 경우, 이렇게 됐습니다. 증가되는 경우가 아닌 것, 연돌의 높이가 높은 경우가 되어야 되는데 낮은 경우니 했으니까 답이 1번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요. 20번 가스형 보일러의 설비 주위에 설치할 계측기 및 안전장치와 무관한 것은 1번 급기 가스 온도계, 2번 가스 사용량 측정 유량계,
3번 연료 공급 자동 차단 장치, 4번 가스 누설 자동 차단 장치. 그래서 급기가스가 아니고 배기가스 온도계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네, 배기가스 온도가 있어야 됩니다. 1번 답이 되겠습니다. 21번 어떤 보일러의 증발량이 40톤 파워이고 보일러 본체의 전원 면적이 580제곱미터일 때 이 보일러의 증발률은 얼마냐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열면 증발률이 되겠죠. 자, 전열면 증발률이라고 하는 것은 전열 면적당의 시간당 증기 발생량이 되겠습니다. 전열 면적이 얼마입니까? 580이고요. 그 다음에 시간당 증기 발생량이 얼마입니까? 40톤이니까 곱하기 100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68.96이 나온다.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4번 답이 되겠습니다. 22번 연소 시 공기비가 작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틀린 것은 뭐냐? 불완전 연소가 되기 쉽다. 미연소 가스에 의한 가스 폭발이 일어나기 쉽다. 미연소 가스에 의한 열 손실이 증가될 수 있다. 배기가스 중에서 NO 및 NO2량 발생량이 많아진다. 공기비가 작다는 얘기는 외부로부터 들어가는 유입 공기가 작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배기가스량이 작아진다는 얘기죠. 높을 때보다. 그러면 NO 및 NO2 무슨 질소 산화물 계통은 발생량이 적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4번 답이 되겠습니다. 23번 인트로계란 뭐냐 그렇습니다. 제어장치에서 이 공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보일러를 정지시키는 거죠. 1번 정해진 순서에 따라 차례로 동작이 진행되는 건 시퀀스가 되겠습니다. 구비 조건이 맞지 않을 때 작동을 정지시키는 것,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증기 압력과 연료량 공기량을 조절하는 것, 제어량과 목표치를 비교하여 동작시키는 것. 그래서 2번 답이 되겠고요. 액체 연료의 주요 성상으로 거리가 먼 것은 비중, 점도, 부피, 인화점. 그래서 액체 연료의 주요 성상으로서는 비중, 점도, 인화점, 착화점 이런 것들이죠. 인화점과 착화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뭡니까? 불씨가 있느냐 없느냐. 불씨를 갖다 대가지고 불이 붙는 가행성 증기가 불이 붙는 최저 온도는 프레시 포인트, 인화점이 되는 것이고요. 불씨 없이 불이 스스로 발화하는 것, 착화점, 발화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답은 3번 되겠죠. 연소가스 성분 중에서 인체에 미치는 독성이 가장 적은 것은 SO2, NO2, CO2, CO. CO2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이산화탄소니까 불 끄는 데 많이 쓰죠. 그죠? 소화기 같은데 B급 소화기에. 그래서 여기서는 3번 답이 되겠습니다.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맹독성 가스가 되겠습니다. 26번 열정산 방법에서 임열 항목에 속하지 않는 것은 뭐냐? 임열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뭡니까? 연소 열량, 그 다음에 연료 현열, 급수 현열, 공기 현열, 논의 분입 증기의 보유열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임열이 속하지 않는 것, 발생 증기 흡수열, 발생 증기 보유열은 출열 중에서 가장 큰 겁니다. 무슨 출열이에요? 유효 출열. 그 다음에 출열 중에서 손실열이 있죠. 손실열 중에서 가장 큰 거는 뭐예요? 배기가스 보유열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답이 1번 답이 되겠습니다. 27번 증기과일기의 열가스 흐름 방식 중에서 증기와 연소가스 흐름이 반대 방향으로 흐른다. 대향류, 향류. 같은 방향으로 흐른다. 병류. 여기서는 3번 답이 되겠습니다. 향류형. 28번 유리용 온수보일러에서 버너가 정지하고 리셋 버튼이 돌출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1번 연통의 길이가 너무 길다. 2번 연소용 공기량이 부적당하다. 3번 오일 배관 내의 공기가 빠지지 않고 있다. 4번 실내 온도 조절기의 설정 온도가 실내 온도보다 낮다. 그래서 우리가 유리 온수 보일러에서 오일 배관 내에 공기가 빠지지 않고 이렇게 체류가 계속되고 있으면은 버너가 정지되고 그다음에 리셋 버튼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3번 답이 되겠습니다. 29번 다음 연료효율 증대 장치 중에서 고온부식이 잘 일어나는 것 과제 절공 중에서 과열기, 제열기죠. 저온부식은 절단기, 공기열기. 2번 답이 되겠습니다. 30번 증기보일러의 기타 부속장치가 아닌 것은 뭐냐? 비수방지관, 기수분리기, 팽창탱크, 급수내관. 팽창탱크는 온수보일러에 쓰는 안전장치죠. 3번 답이 되겠습니다.
자, 온수 난방에서 방열기 내 온수의 평균 온도가 82도씨, 실내 온도가 18도씨이고 방열기의 방열 계수가 6.8kcal/m²H도 있을 때 방열기의 방열량은 어떻게 되냐? 그렇습니다. 자, 방열량이라고 하는 것은 방열 계수 곱하기 온도차. 자, 거기서 방열 계수가 얼마입니까? 6.8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온도 차는 얼마예요? 82-18. 그렇죠? 그러면 435.2. (4번) 답이 되겠습니다. 32번 증기난방에서 저압증기 환수관이 진공본부의 흡입관보다 낮은 위치에 있을 때 응축수를 원활히 끌어들이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은 뭐냐? 리프트 피팅이죠. 그죠? 리프트 피팅의 흡상 높이는 1.5m 이내로 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프트 피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됐을 때요. 진공펌프가 높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바로 리프트 피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항상 물이 채워질 수 있도록 해가지고 마중물 작용해가지고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는 거. 일단 흡상 높이는 1.5m 이내마다 한 개소씩 설치한다. 그렇죠? 이게 바로 리프트 피팅이다. 3번 답이 되겠습니다. 33번 온수 보일러의 팽창